안녕하세요. 국가책임 기초학력 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탄초등학교 교사 공정은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기초와 학력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여기서 학력이란 학교 교육의 주요한 교육 성과 중의 하나로 공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 지표이기도 하고, 이 학력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로 쉽게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 즉,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이 바탕이 되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배우고 길러야 되는 능력이자 다른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의 기초학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고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 수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력이란 의무적 형태의 공교육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생긴 결과인데요. 더 나아가 학생 개인에게는 공교육으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비단 코로나19 이후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1997년 도입기로부터 올라갑니다.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기초학력 정책 도입 및 법적 기반이 구축된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정권이 바뀌면서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기초학력 책무성 강화 및 학교 역량 강화 사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전환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과 책임 지도를 강화하였고요. 이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생 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예방 진단 관리 시스템, 학습 보조 강사, 전문 인력, 방과 후 등등의 것들이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의 변화기입니다. 이때는 국가 중심에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변화했는데요. 더 나아가 학교 밖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와 또 여러 가지 요인별 지원이 되는 두드림 학교가 확산된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가 심화된 위기인데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추진 배경 및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고요. 이에 대한 추진 배경은 개인의 삶과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 등으로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 통계 자료의 표를 보시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과목별 기초 미달 비율이 보이시는데요. 이제 과목을 보시면 수학에서 가장 19년도부터 부진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현황도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보실 건데요. 2022년 교육부 자료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이 된다는 취지인데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순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게 아랫부분에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을 조금 더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 책임제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위해서 추진 목표를 보시면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국가, 지역, 학교 연계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완성한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진단, 지원, 예방 기반의 영역별로 핵심 과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비전을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이라는 비전으로 미래 교육에 방점을 찍었고요. 목표로는 에듀테크 기반 개인 맞춤형 기초학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점 추진 사항을 보면요.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 보정을 강화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이렇게 연계를 해서 2025년부터는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현해서 활용한다라는 취지고요. 이러한 게 더 중요한 게 현재 선생님들 사용하고 계시는 4세대의 나이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단 내용, 결과를 빅데이터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러한 연수도 듣는 거고 이러한 것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 영역별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영역에서는 맞춤형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때 에듀테크 기반의 진단 보정을 활용하고 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을 이제 체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3단계 안전 지원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1단계 수업 내 지원, 2단계 학교 내 지원, 3단계 학교 밖 지원으로 학습 지원 학생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망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내 지원에서는 기초학력보장 선도 시범 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각 시도교육청마다 용어는 다르지만은 전담 강사, 협력 교사, 담당 교사 이렇게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1대1 개별 지도, 수업 보조, 학습 심리 상담, 방과 후 보충 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2단계의 학교 내 지원에서는 두드림 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학생의 부진 요인에서 이제 인지적인 영역 외에 어떤 부진 요인 때문에 학교 단위 다중 지원팀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 지원이 불가한 영역의 경우는 학교 밖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역량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교육청 단위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한 집중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외부 기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영역입니다.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바로 성안초의 사례입니다. 성장 배려 학년제를 고려한 저학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한글 똑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의 한글 미해득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 학생 지도 계획을 이렇게 짜셨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의 어떤 동기와 흥미를 고려해서 다양한 조작기구 및 활동, 또 놀이 이렇게 활동을 하였고요. 또 두 번째 사진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어떠한 학습 모형을 활용하였나, 바로 소규모 또래 집단 이제 모형을 활용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1대1 맞춤형 지도를 하시는데 그럼 아이들이 흥미를 잃거나 또 동기를 잃기도 쉽고요. 그래서 또래 집단 이런 모형도 활용을 하고 또 친구들 다수가 모여서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영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전담하여 2024년부터 연타적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인데요. 바로 학습 지원 담당 교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서의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은 학교의 장은 소속교 교원 중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정교사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고요. 또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도 받으시고 또 역할은 학습 지원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대상 학생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학습 지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꾸꾸 사이트에 있는 기초학력 지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별하여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을 상황을 보시고 지도를 해보시고 이 학생은 조금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수준 진단이 있고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는데요. 학습 수준의 진단은 잘 아시다시피 3RS 진단과 이제 교과학습 부진 학생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원인 진단으로는 학습 부진 유형 검사 등 다양한 정서 심리 검사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 맞게 맞춤형 지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로 학습 클리닉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6번입니다. 바로 이 학생에 대한 학습 활동을 관리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향상도 검사도 하고 또 그 향상도 검사에 따라 다른 결과로 또 학생을 또 맞춰서 계속 지도하는 게 반복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결과는 관리가 되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도 공유가 돼야 되고 또 상위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도 이제 그러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학생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및 협조, 그리고 유관부처 및 지역사회 연계와 같은 경우는 지원 체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외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에 공통적인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의 공백을 메꿀 수 있었지만 이제 좀 힘든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단방향, 예를 들면 라디오를 활용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주별로 정책이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학교 문화 등을 고려해요. 그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200조가 넘는 기금을 조성을 하여서 이 기초학력 지원을 활용을 하였다고 해요. 규모가 엄청나죠?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표준화된 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고요. 문해력과 수리력을 단순히 교과 성적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런 교육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EBS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주니어 인증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진전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로 치면 아까 학습 지원 담당 교사에 해당할 텐데요. 여기서의 코디네이터는 전교사는 아니고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세 분의 코디네이터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디네이터가 행정, 기획관리, 연락의 책임을 통합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학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특별보충학습이라고 하면 나머지 공부를 한다, 약간 이렇게 부끄럽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의 개념에서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이러한 기초 능력은 갖춰야 한다. 이건 학교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프랑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기별 총 2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요. 특이한 게 특수교사와 심리상담교사가 정규 수업에 추가로 학습에 도움을 제공하더라고요. 핀란드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사나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담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규 수업까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은 핀란드를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핀란드는 피사 결과로도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요. 더 이렇게 집중하셔야 될 게 바로 저희 나라와의 공통점입니다. 역사 분야인데요. 저희 나라도 일본과 중국의 어떤 침략과 간섭을 많이 받아서 이제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핀란드 또한 러시아나 스웨덴의 그런 침략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시 교육열이 높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다른데요. 우선 핀란드를 보면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상 어려움이 발견되면 즉시 학부모와 협의하고 팀을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계획을 협의하고 하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였고요. 역시 특수교사가 개입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핀란드 나라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학사, 석사, 통합과정, 그래서 5년제에 졸업을 하시면 이제 핀란드의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석사 학위를 가진 선생님들이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은 선생님들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자신의 판단과 역량을 믿고 학생들을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문해 능력, 수리 능력을 강조해서 문해교육센터를 설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끼리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이제 협력한다는 이런 외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OECD 국가 71%가 초중등 교육 투자 증액을 확대했고요. 60% 이상이 국가 학습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 학습 격차는 바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장체계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상세한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에서는 다양한 선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의 자처평가 및 관찰이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에 들어가는데요. 진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수준에 관한 진단이 있고 비학습 요인에 해당되는 진단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진단 절차에서 제가 강조했던 향상도 진단과 보정 지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진단 시기를 학기 초 3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2학기에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 영역으로는 3RS 교과학습 진단이 있고요. 진단 대상으로 3RS 초1에서 고1, 교과학습 진단으로는 초4에서 고1,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진단 도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 학교 자체 문항을 활용하셔도 된다는 그런 자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서심리 특수요인 진단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 저희 반 남학생의 사회 정서 역량 총점에 관한 것인데요. T점수를 보시면 45점 정도로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평이하죠. 이 학생은 친구 관계도 좋고 학습도 잘 따라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은 건데요. 이거 외에도 난독, 경계성 지능 간이 검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에서 활용되는 학습 역량, 학습 유형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 저해 요인 진단 등등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다른 게 바로 학생 맞춤형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적응형 학업 성취도 평가로 고도화 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만 시행을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모두 이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습 부진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요. 부진에 대한 어떤 그 단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단순히 인지적인 부분의 부진만 국한된다는 이제 이런 말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도 용어를 사용하실 때 이제 부진아라는 그런 말보다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이렇게 자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결과 등에 따라서 학습 지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러한 다양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학습 지원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 교육 환경에 관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교구와 또 학생들이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포근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옆에 사진은 이제 수학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까지도 생각해서 다양한 조작기구, 게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정서심리 관련 활동들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지원 학생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별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년도 상위 학년 진급 시 학생 이해 및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경기도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학생 관리하는 사진인데요. 이 진단평가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결과들이 다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AI 똑똑 수학 탐험대인데요. 올해 저희 반 아이들 진단평가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곳이 어떤 영역이 누가 부족한지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진 학생 지도 및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수상담교사와의 협력체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라 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과정은 기초국어와 기초수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연수를 들었는데 특히 전문가과정에 대한 기억이 남습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들었는데요. 주중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례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또 오류에 관한 부분을 강사님께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렇게 연수를 듣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될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인식 제고 및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단 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요. 거의 70-80%는 상담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한글 또박또박 관련된 결과고요. 오른쪽은 학습 유형 검사인데요. 이러한 결과지를 직접 보시면은 선생님이 어떤 거를 지도를 할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협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단 학습지원 대상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이 아니라 선생님이시라면은 모든 학부모님과의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하시고 하실 텐데요. 우선 학부모 상담이라고 하면 학생의 발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학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협력과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담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중년기에 신체적 약화, 정서적 탈진 등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요.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 상담의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부모 상담의 어려움을 보자면 우선 교사 변인으로는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 상담 전문성 및 개인적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부모 변인으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비협조적인 태도와 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 등등의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시면 이런 경우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학부모 인식 제고 및 협조를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활용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하시면 그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국가책임 기초학력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